예민한 사람은 왜 혼자 있을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유독 힘들어한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히 앉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미 지나간 말, 아직 오지 않은 상황,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될 장면들이 쉼없이 재생된다. 몸은 멈춰 있는데 마음만 계속해서 어딘가로 향한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두고 흔히 말한다. 너무 예민해서 그래. 마치 예민함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민함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그것을 의지라고 불렀다. 살아남고 싶어하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미리 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 문제는 이 의지가 자꾸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의지가 특히 빠르게 작동한다. 남들이 흘려보내는 자극에도 즉각 반응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까지 앞서서 끌어안는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부의 소음이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에서는 예민함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는 기술도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요령도 아니다. 대신 예민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덜 싸우며 사는 법,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1장, 예민한 사람은 왜 늘 불안한가? 멈추지 않는 의지의 문제. 불안은 대부분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조여오는 느낌. 이 불안의 정체를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다르다. 불안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가 미래를 앞질러 달릴 때 생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순간을 미리 소유하려는 마음, 실패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아파해두려는 태도. 이것이 불안의 본질이다. 예민한 사람은 감각이 빠른 만큼 의지도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위험이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곧 평가가 되고 사소한 실수가 곧 실패의 전조처럼 확대된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다. 불안은 경고가 아니라 과잉 반응일 때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의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현재에서 멀어진다는 데 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강박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강박은 의지가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더 커진다. 2장,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착각.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겉보기엔 아주 이성적인 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의지를 정당화하는 도구에 가깝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감정을 느낀 뒤에 생각으로 그 이유를 꾸며낸다. 감정을 없애기 위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움직인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진다. 감정을 분석하면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생각은 감정을 줄이기보다 계속해서 붙잡아둔다.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불안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편해질 기회를 잃는다. 왜냐하면 문제는 끝내야 하지만 감정은 끝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다. 설명을 멈출 수 있는 여백이다. 생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장,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의 공통된 착각. 고통을 제거하려는 태도가 고통을 키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다.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약하다고 자신을 몰아붙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고통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피하려는 대상에 가장 오래 시선을 두기 때문이다. 불안을 제거하려 하면 불안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적이 된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전쟁 상태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싸움은 거의 항상 불안의 승리로 끝난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감정은 휘두르지 않는다. 다만 허락받지 못했을 때 더 크게 흔들릴 뿐이다.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감정은 나와 동일시된다. 이때부터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불안을 없애려는 대신 불안을 있는 그대로 두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은 가장 빨리 힘을 잃는다. 4장 불안을 가리는 사람과 불안을 안 치는 사람의 차이. 관조는 도망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는 순간 선택을 서두른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괜찮지 않은 것 같다는 압박이 먼저 올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자마자 행동으로 덮으려 한다. 더 많은 생각, 더 빠른 결정, 더 큰 자극.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이다. 관조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하려 들지 않는 상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예민한 사람의 삶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불안을 가리는 사람은 불안 위에 무언가를 더 씌운다. 바쁨, 자기개발, 긍정적인 말, 합리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움직인다. 마치 덮개 아래에서 계속 끓는 냄비처럼. 반면 불안을 안 치는 사람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불안을 바라본다.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급해졌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 상태를 허용한다. 이 태도는 처음엔 오히려 더 불편하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은 마치 무방비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의지는 잠시 힘을 잃는다. 무언가를 쟁취해야 할 이유도 지금 당장 증명해야 할 필요도 사라진다. 마음은 처음으로 현재에 머문다. 관조는 명상이 아니다. 고요해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감정 위에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연습이다. 이건 나쁘다, 이건 없어져야 한다. 이런 판단을 유예하는 것. 그 유예가 쌓일수록 불안은 점점 사건이 아니라 현상이 된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평온은 안정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에서 온다. 5장 예민한 사람에게 고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혼자 있음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극도로 현실적인 시선을 가졌다. 그는 인간이 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이 말은 인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투사를 하는지를 꿰뚫은 통찰이다. 예민한 사람은 이 투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상대의 기분 변화, 말의 뉘앙스, 보이지 않는 기대까지 감지해낸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 조정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이 조정이 습관이 될 때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고 혼자 있고 싶은데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진다. 이 모순은 고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고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으로 해석한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해석에 쉽게 빠진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고독은 단절이 아니다. 고독은 타인의 기대가 잠시 사라진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자기 감정의 속도를 회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함께 있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는 외로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관계에 대한 진단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시간을 통해서만 외부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6장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가?
감정을 다스리지 말고 자리를 바꿔라. 많은 조언들은 말한다. 감정을 조절하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지만 이 말들은 예민한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본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은 감정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이미 위치가 달라진다. 이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다. 전자는 감정이 주체가 되고 후자는 내가 주체가 된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결정권을 쥐지 못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많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에 너무 가까이 서 있다. 한 발짝만 물러나면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지만 압도적이지 않다. 이 거리를 만드는 연습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연습을 시작한 사람은 점점 확신하게 된다. 감정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는 사실을. 마지막 장, 예민한 사람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성격이 아니다. 세상을 깊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문제는 그 깊이를 혼자서 감당하려 할 때 생긴다.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불안이 모든 선택을 대신하게 두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이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공격하는 법이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편해진다. 예민한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오해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 이 정도의 감정에도 흔들리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남들처럼 묻어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비용이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그 깊이에 대한 대가를 먼저 치르는 것뿐이다.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아픈 대신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본다. 이 차이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코 의미 없는 차이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민함을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데 있다. 모든 감정을 설명하려 하고 모든 불안을 해결하려 하고 모든 생각에 답을 내리려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쉴 틈을 잃고 삶은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인다. 하지만 삶은 원래 모든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만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불안한 채로 하루를 살 수도 있고 확신 없는 채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마음이 어지러운 채로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를 허락하는 태도다. 예민함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삶을 통제하려 한다. 이 감정만은 느끼지 않겠다고, 이 생각만은 하지 않겠다고, 이런 불안은 없어야 한다고. 그러나 통제는 늘 반작용을 낳는다. 잡으려 할수록 더 요동치고 막으려 할수록 더 크게 올라온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지혜는 의지를 잠시 내려놓는 데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그 물러남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예민한 사람도 조용한 날을 살 수 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루, 생각이 지나가도 붙잡지 않는 시간, 감정이 올라와도 그 위에 바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 여유.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덜 날카로워진다. 당신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 성향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감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예민함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율의 끝에는 묻어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남는다. 지금 이 상태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불안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생각이 많아도 길을 잃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마저 부담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감각. 예민한 사람의 삶은 느리게 단단해진다. 한 번에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덜 아프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분명히 당신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고요한 철학의 언어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